운명의 갈림길에 선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빛나는 에일린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누구도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한 가지 주제, 바로 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릴까? 타고난 운명일까? 출근길,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눈앞에서 문을 닫고 떠나버리는 사소한 불운. 내가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간발의 차이로 경쟁사에게 넘어가는 순간. 혹은 누군가가 너무나도 쉽게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운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운을 하늘이 무작위로 던져주는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당첨되고 어떤 날은 꽝이 되는 지극히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운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상수에 가깝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운이 무작위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내가 미리 파놓은 길을 따라 흘러들어오는 강물과 같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저는 단언합니다. 이 강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운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항로를 직접 설계하는 일종의 운명 설계학 서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장. 우리는 운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운을 날씨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맑은 날엔 기분이 좋고 비가 오는 날엔 우울해지는 것처럼 운 좋은 날과 운 나쁜 날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수가 사나우니 가만히 있어야겠다와 같은 말이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날씨 그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를 멈추게 하거나 태풍의 경로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날씨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같은 날, 어떤 사람은 튼튼한 우산을 쓰고 방수 신발을 신은 채 목적지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서 있거나 발이 젖는 것을 탓하며 길을 나서는 것 자체를 포기합니다. 같은 날씨,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 이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운에 대한 첫 번째 핵심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운은 단순히 하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운은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의 총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운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운의 능동적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를 예측하고 우산을 준비하듯 우리는 인생의 기회를 예측하고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2장. 준비되지 않은 행운은 독이다. 기회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기회가 막상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한 후배의 이야기가 이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언젠간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그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중견 기업의 대표가 그의 아이디어를 높이 사서 파격적인 조건에 투자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운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막상 투자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시장 분석 데이터, 초기 팀 구성안을 요구했을 때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머릿속에만 존재했을 뿐, 단 한 장의 문서로도, 단 한 줄의 코드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 후배는 몇 년 동안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행운의 무서움입니다. 준비 없는 자에게 찾아온 행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실력도, 실행할 용기도, 지켜낼 그릇도 없다면 그 기회는 나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잔인한 거울일 뿐입니다. 기회가 한 번 지나간 자리에는 2배의 후회와 무력감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장. 왜 어떤 사람은 기회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가?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행운을 거머쥐는 사람들 말입니다. 시험 직전에 훑어본 몇 페이지에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고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훗날 비즈니스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아. 과연 그럴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세렌디피티, 즉 우연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세렌디피티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정신이 마주친 우연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마치 사냥을 합준 사냥개처럼 늘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정보에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이 날아올지 모르지만 이미 최고의 러닝슈즈를 신고 몸을 풀며 경기장 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온 필연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수백, 수천 번의 리허설을 통해 그 순간을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접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라는 그물로 가능성이라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그물은 지금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까? 4장. 그렇다면 준비란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준비라고 하면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노력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준비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차원을 포함합니다. 저는 준비를 3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식과 기술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위 하드 스킬에 해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죠. 이것은 운이라는 파도를 탈 서핑보드 그 자체입니다. 둘째, 마음과 태도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담대함, 실패를 성장의 데이터로 삼는 긍정성, 꾸준함을 유지하는 성실함과 같은 내면의 근육입니다. 이것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단단한 코어 근육과 같습니다. 셋째, 관계와 신뢰의 준비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든든한 안전망이자 더 큰 파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밀어주는 바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준비에만 몰두하다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단단한 서핑보드가 있어도 그것을 다룰 근육과 균형 감각,
그리고 안전을 지켜봐줄 동료가 없다면 거대한 파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당신의 준비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5장. 운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다. 이제 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을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운을 이렇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패턴이다. 패턴이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흐름이자 예측 가능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패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의 레이더망에만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는 사람은 건강이라는 운의 패턴을 매일 경험합니다. 꾸준히 경제신문을 읽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 즉 부의 패턴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필터가 존재합니다. 이 필터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일 파리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오늘부터 갑자기 TV에서 파리 풍경이 나오고 길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들리고 인터넷에서 에펠탑 사진이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에 대한 정보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파리라는 키워드에 대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는 그와 관련된 운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운은 당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6장. 작은 준비가 만드는 복리의 기적.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평범하고 거창한 준비를 할 시간도 능력도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행운은 사실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소한 준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단 5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 5분은 너무나 미미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그의 영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회사에 갑작스런 해외 파견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망설일 때 지난 3년간 매일 5분씩 단어를 외우고 10분씩 낭독을 했던 그는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저 친구 정말 운이 좋네. 때마침 기회가 왔어. 천만에요.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3년간 쌓아온 5,475분, 3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5분이라는 작은 준비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꾸준한 준비는 인생의 8대 불가사의다. 오늘 당신이 시작한 단 10분의 독서, 단 5분의 명상, 단 한 명과의 새로운 대화가 미래의 어떤 기적과 연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작은 준비 그 자체입니다. 7장.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뜨는 법. 사실 기회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선택적 주의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기회 문맹, opportunity illiteracy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도서관에 가도 책의 가치를 알 수 없듯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의 밭 한가운데 서 있어도 그것을 잡초로 여길 뿐입니다. 밤하늘에서 별을 보고 싶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변에 불을 끄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을 꺼야 비로소 세상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뜨기 위해 우리가 꺼야 할 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 핑계, 자기 연민이라는 내면의 소음입니다. 난 안 돼, 환경이 나빠서, 시간이 없어서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긍정적인 기회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연결된 아주 작은 단서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대화 한마디, 우연히 본 신문기사 하나가 미래를 바꿀 거대한 신호로 읽힙니다. 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와서 손을 흔들어도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면으로 착각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당신의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8장. 준비 없는 기회는 무의미하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텅 빈 축구 골대 앞에서 완벽한 패스를 받은 공격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에게 공을 찰 기본적인 기술이 없다면 그 완벽한 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능력만 만천하에 드러내는 비극적인 순간이 될 뿐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던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당신이 앉을 기회를 얻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당신이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모른다면 그 피아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생각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거머쥘 수 있려면 이미 내 손에 그것을 잡는 방법과 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힘을 기르는 훈련, 즉 준비는 기회가 오기 전에 끝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기회가 온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던 후에야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언제 기회가 올까라가 아니라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항상 이것이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9장. 당신의 운을 결정하는 사소한 습관들. 그렇다면 이 준비라는 것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비장한 결심이 아닙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습관은 자동화된 준비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의 몸과 뇌가 저절로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 작은 습관은 하루 전체의 주도권을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차분히 하루를 계획하며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5분간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 이 습관은 나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요로 옮겨줍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는 훈련은 곧 기회를 찾는 훈련과 같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운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모르는 분야의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는 습관. 이 습관은 내 생각의 경계를 넓히고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창의성의 운을 불러오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씩 쌓일 때 당신의 인생에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여러 개 생깁니다. 습관은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바뀐 무의식은 당신이 무심코 하는 선택과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 결국 당신만의 운의 패턴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장. 심리학이 밝혀낸 운 좋은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먼은 수년간 스스로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이 결코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의 결과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놀라운 개방성, 오픈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 낯선 환경, 예상치 못한 변화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늘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보고 늘 만나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자연스레 우연한 기회와 마주칠 확률 자체를 극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실패에 대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성공을 위한 학습 과정 혹은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일상 속 작은 행운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놓쳐버린 버스를 한탄하기보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잠시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시켜 시야를 넓히고 그 넓어진 시야로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방성, 회복 탄력성, 감사. 이 세 가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길러나갈 수 있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11장. 미래를 예약하는 기술, 나만의 준비 루틴 만들기. 이제 이론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부터 당장 나만의 준비 루틴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습관이 무의식적인 자동 시스템이라면 루틴은 의도적으로 미래의 특정 목표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할애하는 전략적 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차역 플랫폼에 나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내가 탈 기회의 열차가 도착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그 자리에 나가 있어야만 열차가 왔을 때 즉시 올라탈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준비 루틴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식 루틴. 매일 아침 출근길 30분. 내가 목표하는 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쓴 아티클이나 뉴스레터를 읽는다. 관계 루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커피 한 잔을 제안하거나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눈다. 성찰 루틴.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오늘 내가 내린 결정들을 복귀하고 더 나은 선택은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배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단 3줄이라도 기록한다. 신체 루틴.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한다. 건강한 신체는 최고의 기회 앞에서 지치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다. 이 루틴들은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차곡차곡 예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 예약된 미래가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장. 결론. 운을 스스로 창조하는 삶. 오늘 우리는 운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저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의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 운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운이 나를 결정하게 될 것인가? 내가 운을 결정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을 필연적인 기회로 붙잡는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기적으로 바꾸어낸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찾아온 기회조차 스쳐 지나가는 우연으로 놓쳐버린다. 그리고 놓쳐버린 것을 세상 탓, 남 탓, 운명 탓으로 돌리며 후회 속에 살아간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는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의도적인 루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조각가입니까? 아니면 운명의 표류자입니까? 이제 그 답을 스스로 내릴 시간입니다. 마무리. 당신이 만든 필연으로 향하여. 강연을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눈앞에 아주 작은 기회의 씨앗이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